물론 돈은 더 잘 벌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되게 고액 연봉이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저는 남한테 시키는 걸 잘합니다. 전 배우는 게 재밌어요. 안녕하세요.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엔잡러 노마드 시즈와 컨셉터 놀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컨셉터 놀라님께서 제가요? 네, 갑자기? 네, 해주시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그 디지털 노마드 또는 글쓰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, 디지털 노마드가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? 그 다음에 좀 디지털 노마드가 좀 어려운 사람?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. 좋아요. 네.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사람 혹은 좀 적성이 안 맞는 사람,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시즈님 컨설팅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했었잖아요. 이분 디지털 노마드 관심 1도 없어. 그 얘기 해주세요. 네.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해서 사실 블로그 코칭을 하러 갔었는데 그냥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이 좋고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별로 못 느끼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물론 돈은 더 잘 벌고 싶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에서 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저의 주위에는 월급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되게 고액 연봉이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큼 내가 창업을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죠. 그 지점이 사실은 그 디지털 노마드가 그 혁신적인 기업가 또는 창업가 이런 성향과 그것이 좀 싫은 사람 이게 딱 갈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. 안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도전을 추구하느냐 그쵸. 이 성향이 가장 좀 큰 것 같은데요.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삶이 좀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?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일을 누가 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,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, 새로운 맞아. 일을 자꾸 추구하고 맞아. 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. 그게 아마 디지털 노마드에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놀라님은 어느 쪽이에요? 저요? 시키는 걸 잘하는 거예요? 아니면 일을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? 저는 남한테 시키는 걸 잘합니다. 괜찮다. 네, 일단은 저는 제 인생 전체가 저의 도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노마드 어떻게 보면은 저의 딱 맞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누가 시키는 일에 매이는 것보다 좀 나만의 그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너무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로 밀고 가는 것 자유로운 영혼.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네. 시즈님은 어때요?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다닐 때 제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.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자기가 주어진 일이 이만큼이라도 막 일을 만들어서 이만큼 하시는 타입인 거죠. 일 벌리는 스타일. 지금도 일을 엄청 벌리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보면 제 주변에는 좀 저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 디지털 노마드 또는 뭐 프리랜서 이런 어떤 모든 그 직업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그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일은 이거고 내 삶은 이거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그쵸. 이렇게 돌아가서 그게 어떻게 24시간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24시간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아요? 저는 그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. 많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냥 일과 어떤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 그냥 딱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자 약간 이런 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근데
그건 진짜 사람의 성향이라서 어떤 거에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디지털 노마드에 잘 맞으려면 기계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자기가 다루는 걸 좋아해야 되고 너무 그런 걸 싫어하면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쵸? 일단 업무 자체가 어렵잖아요. 그쵸? 그걸 배우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은 잘 몰라도 계속 배우는 게 재밌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배우는 게 재밌어요. 저는 강의도 많이 다니고 배우러 다니는데 사실 디지털 노마드는 이런 배우는 과정,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과정을 좀 즐기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리고 좀 즐겁게 자기 생활을 이렇게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누군가한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오늘 딱 내가 이 시간에 명상해야지, 일해야지 이렇게 자기 시간을 되게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. 맞아,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지도 아니고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약간 성향도 있고 또 되기 위해서는 사실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조금 주도적인,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. 네. 맞아요.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다 혼자서 일하세요. 그러면 놀라님, 디지털 노마드가 조금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안 맞다. 분명히 있어요. 주변에도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좀 안전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있죠. 그러니까 나는 뭐를 더 성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한 게 지금 상태가 좋아, 유지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번 새로운 거를 개척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반복된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반복된 일 잘하는 사람. 반복된 일.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반복된 일을 좀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보면. 근데 반복된 일을 되게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업무에서 되게 탁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맞아.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면은 사수한테 배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없죠. 선배한테. 네. 그리고 그냥 일적으로 만난 선배들이잖아요. 그런데 같은 조직 안에서 배우는 선배들한테는 정말 좀 편하게 배울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배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더 배우고 나오는 것도 저는 방법인 거고 그거 진짜 큰 거 같거든요. 저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들에 의해서 좀 자기의 감정의 기복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이런가?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맞아요.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노마드는 창업 1인 기업이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스스로 어떤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잘 되어야지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아마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디지털 노마드는 감정 관리,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시즈님은 멘탈이 전 예전에는 유리 멘탈이었는데, 네, 지금은 좀 많이 강해졌어요. 네,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강해진 것 같아요. 놀라님 강해지셨나요? 저요? 아니요, 저도 아직 유리 멘탈인데, 근데 제가 타고난 성격 자체가 좀 이게 뭔가를 엄청 쌓아두고 오랫동안 그걸 가져가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멘탈은 약한데 그 감정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되게 빠르게, 그러니까 좋은 감정도 빠르게 꺼지지만 나쁜 감정도 빨리 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것도 그 하루 만에 그냥 또 극복을 하고 일어서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. 고무줄. 약간 이렇게 계속 막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계속해서 자기를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멘탈 관리도 되고 시간 관리도 되고 목표 관리도 되고 그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주변에서 되게 잘 그 디지털 노마드로 되게 안착이 빠르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. 저희 주변에도. 디지털 노마드로서 특별히 다 비슷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있죠. 그게 바로 정리력. 맞아요. 정리 잘하는 사람. 또 하나는 제안서를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포트폴리오? 맞아요. 포트폴리오를 잘 쓰는 사람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단순히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탁 정리해서 싹 보여주고 제안하고 이런 사람들. 그거 잘해요? 저 잘하고 싶어요. 정리는 잘하는데 제안서를 아직 잘 못 씁니다.
대해서도 좀 제안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. 그쵸? 여기저기. 어. 우리가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,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, 네네네.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잘 맞을까? 혹은 난 어떤 걸 잘할까? 어떤 걸 좋아할까? 이런 부분들을 네,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은 잘 맞는 성격, 성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인 사람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시간 관리나 습관 관리를 잘하는 사람.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에서든 한번 인정을 받아봐서 좀 결과물을 좀 내왔던 사람 훨씬 잘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리 잘하는 사람. 정리 잘하는 사람. 그럼 다섯 번째는 제안서를 좀 잘 쓰는 사람. 그럼 빨리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은 어느 성향에 맞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. 네,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,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같이 키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좋아요. 죄송해요. 네,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구독, 좋아요.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